안녕하세요. 이화이 컨설팅에서 자동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수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EV의 글로벌 확장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 고객 접점 및 리테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EV는 중국형 인큐베이팅 환경에서 육성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주와 유럽은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지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서 이미 글로벌 판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BYD는 작년 대비 9배 이상의 판매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개월 만에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지커는 영동대로에 매장을 오픈해서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럭셔리 테크놀로지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중국 브랜드의 진입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요인은 전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구조적으로 낮은 원가 기반에서 오는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급 수입차 대비 한 30% 낮은 가격과 함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국 EV의 시장 침투 전략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리테일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리테일 침투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우선한 진입 전략입니다. 파트너 협업과 B2B 시장 공략을 통해 완성된 리테일 네트워크보다 빠른 시장 진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채널 중심의 고객 접점 확보입니다. 본사 주도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항상 고객과 연결된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오프라인 접점의 운영입니다. 전통적인 전시장 이외에도 팝업 스토어와 그 다음에 브랜드하우스 그리고 다양한 포맷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EV 특성을 활용한 서비스의 차별화입니다. 충전 경험과 모바일 서비스를 핵심 구매 요소로 활용해서 구매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EV는 기존 OEM의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침투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는 신규 시장에 진입할 때 대규모 선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파를 진행하는 조직 안정성 중심의 확장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는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는 어셋라이트 방식의 시장 진입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를 대행하는 파트너사나 플릿 고객 확보를 통해 가지고 B2B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있고요. 시장 내 차량을 선보이면서 이를 통해서 시장 내 차량을 선보이면서 해당 시장에서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YD는 유럽 시장 진출 시 리스사를 먼저 파트너사로 선택해서 유럽의 B2B 시장을 먼저 공략한 뒤 국가별로 NSC를 설립한 형태로 진출을 했고요. 샤오펑도 스칸디나비아하고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 진출할 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북유럽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비단 판매 파트너사를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모바일 서비스 등 코어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AI 서비스, 디자인 설계, 자율주행 서비스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OEM 대비 부족한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협업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YD는 AI하고 메타버스 전문 기업 미카이와 협업을 통해서 가상 쇼룸과 AI 기반 가상 상담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MG도 메타동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앞선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지커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의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커의 차량을 디자인드인 유럽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등 중국 EV 브랜드는 시장 후발주자로서 포지셔닝을 많이 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 관계를 구성하면서 리테일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이처럼 이 부족한 조직력을 만회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자연 유입이 낮고 이러한 그 열의 요소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로컬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확보된 리드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풀 퍼널 매니지먼트 활동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는 글로벌 표준 퍼포먼스 모델을 적용해서 구글, 메타, 틱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트래픽 유입을 꾀하고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타게팅 기능을 통해서 비인지 고객까지의 범위를 확대해서 유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G는 가격 경쟁력 기반의 그러한 그 검색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자사 브랜드와 그다음에 경쟁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사이트의 방문을 유도하고 사이트 방문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리타게팅을 진행해가지고 예약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이제 리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샤오펑도 EV 차량 간의 이 비교 검색이 많다는 것을 활용해서 각 브랜드별 비교 키워드를 적극 구매하고 있고요. 구매 가망도가 높은 고객을 포착해가지고 유입 증가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중국 브랜드는 이제 유입된 리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 솔루션을 활용한 풀퍼널 매니지먼트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의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보다는 이제 글로벌리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 브랜드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방문이나 시승 계약의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율을 모니터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보면 비아디는 메타와 이제 구글의 이제 컨버전 API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리드 폼을 작성을 하고 거기서 딜러사를 방문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구매까지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트래킹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MG는 키워드 레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컨버전 툴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실제 판매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 판매에 대한 키워드별 전환율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 성과를 이제 광고 효율화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 중국 브랜드는 자체 플랫폼이 이제 부족한 단점들을 이제 외부 솔루션을 통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프라인 접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중국 브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단일 매장을 최적화하기보다는 각 매장의 역할을 나누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매장이 아니라 여러 포맷의 조합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니오는 니오스페이스와 니오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리드를 인근 딜러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역시 기존 딜러망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종 고객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딜리버리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거점을 구성하고 이것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 강남 영동대로에 오픈한 지커 갤러리처럼 지커는 그 중심지구나 이 프리미엄이 밀집된 몰 중심으로 대규모의 플래그십 샵을 운영을 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첨단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은 이제 샤오펑은 이 샤오펑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에이드라스라든지 스마트 콕핏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AI 기능들과 이제 기술과 이 미래 및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능들을 전시를 통해 가지고 기술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OEM의 대부분이 EV 기반이기 때문에 이 충전 경험을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의 해결 수단이자 구매 전환의 핵심 서비스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최대 1500kW급의 충전 기술을 적용해서
9분 이내로 충전이 완료되는 플래시 차징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샤오펑은 충전소에 대한 이제 검색을 하고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들을 차량과 앱에서 모두 다 끝낼 수 있는 인앱 차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니오는 충전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2분, 3분 이내에 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파워 서브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과 관련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내재화해서 충전을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경험으로 이끌어서 관리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 브랜드는 이제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도 이제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센터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 대신에 이 데이터 기반의 원격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활용해서 이러한 구조의 전환을 함께 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그 픽업에 대한 대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비아디는 그 AI 서비스를 통해 이 운행 중인 이상 현상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리오토는 이 차량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해서 데이터와 OTA 기반으로 리모트 퍼스트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EV 차량의 특성상 서비스 센터 방문은 줄어들지만 즉각적인 서비스 요구는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 센터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고객 접점을 판매나 그리고 서비스 거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운행 현장으로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중국 EV 브랜드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이제 도전과 중국자의 이제 도전과 그리고 기존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가시 OEM들도 지속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일단 최우선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은 물론 이 판매 과정 관리를 넘어서 오너십의 영역으로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요. 기반 인프라를 통합하는 이런 C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이런 그 지속적인 이런 혁신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리테일 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이 전체 차량 구매 비용 중에 유통 비용이 약 한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유통망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 이런 직접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OEM의 재정을 좀 압박하면서 이 수익성 악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군소 딜러보다는 이제 핵심 우량 딜러사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형 그리고 이런 전략적 리더십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 접점인 전시장과 이 서비스 거점에서 고객 경험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전달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관리 활동과 교육 활동, 그리고 매장 내 디지털 툴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 그리고 보다 계획된 그러한 이제 고객 경험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선도 브랜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세부 지역군 단위의 수요를 확인하고 전 시장의 커버리지를 분석해서 현행 판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추가적인 판매 가능성을 분석해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기 위한 가이드들도 만들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현행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시장별 헬스 체크를 통해서 이런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제 인당 생산성, 인당 딜러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몇몇 그 케이스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OEM뿐만이 아니라 이제 딜러사 차원에서
운영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이런 합리화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군소 딜러사를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효율화를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메가딜러사인 리시아는 24년에만 115개의 매장을 인수하면서도 실제로 좀 저성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첩이 되는 이제 관리 대상 매장을 10개 이상을 이제 폐쇄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보면은 이 전체 전 시장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1% 이상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개별 전 시장별 처리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5%에서 6%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적극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적인 인수를 통해 가지고 상위 딜러의 평균 매장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이 몸집을 키운 딜러사가 NSC를 이제 법인을 역으로 인수해서 시장 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런 이 딜러사 중심의 네트워크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는 이 규모의 경쟁을 키우기 위한 경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운영 모델에 대한 개념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시장 운영이 단일 거점 내 완결형 구조에서 역할에 따라 기능이 분산되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형 운영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형 이제 3S 이제 중심의 거점, 3S라고 하면은 이제 세일즈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컴플렉스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거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와 정비와 부품이 한 곳에서 물리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전통적인 과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판매 점점은 점차 디지털화하고 이런 쇼핑몰과 같은 원S 형태로 도시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위치와 기능별로 분화가 되면서 거점 간의 데이터와 서비스의 흐름이 통합되고 네트워크형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네트워크형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고객 관리의 방향도 함께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개인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서비스로 대변이 되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오너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개별 차량에 대해 원격 차량 서비스와 원격 진단 서비스 등 이런 모바일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매스 브랜드들도 이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프로액티브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다림 없는 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차량의 다운타임 최소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개인화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 개선 및 충성도 강화는 물론이고요.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서비스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를 실현해서 이제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이 비용의 최적화도 함께 실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러한 이 물리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 EW 판매를 증대를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고객을 공식 서비스 체계로 락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동형 보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보증 종료 차량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다양화하게 구성해서 적극적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보증 연장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EW 판매 활동은 지속적으로 고객을
자산 네트워크로 락인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요. 고수익 상품을 통해 가지고 고수익 상품 판매를 통해 딜러를 육성한다는 이러한 역할도 수행하면서 고객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너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으로 그리고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으로 관리 대상이 확장이 돼야 되고요. 관리 대상을 확장한다는 것은 관리 대상의 데이터 확장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인입된 경로부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접점에 인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참여한 마케팅 활동이 무엇인지 어느 접점에서 어느 전시장에 들어오셨고 그 전시장에서의 상담 이력, 시승 이력 이러한 구체적인 이력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차량 정보와 운행 정보 그리고 AS 정보들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있는 이 고객 정보들을 연결하고 이런 고객 정보가 차량의 정보와 함께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엔드 투 엔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이러한 체계가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요 다음 아젠다인 세 번째 아젠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X 관점의 트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점인 채널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내에서 딜러와 쇼룸의 의존도는 아직도 매우 높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보았을 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접점에서 매장 내 디지털 채널이나 그리고 방문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채널로 연결해서 고객을 관리하는 이러한 통합된 채널 관리, 즉 옴니 채널의 관리는 그 중요성이 점점점 더해지고 이것들이 우리가 지향해 봐야 할 기반이 되고 지향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채널의 연계의 문제를 넘어서 데이터의 흐름의 이슈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의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리테일을 운영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고객 정보를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접점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 정보, 그리고 커넥티드카에서 발생하는 운행 정보, 디지털 플랫폼의 고객 행태 정보, 정말 많은 정보가 생산이 되고 있고 디텍팅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하는 정보를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선제적으로 고객을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접점에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방치되는 정보도 그렇게 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메가딜러사인 오토네이션의 사례를 보면요. 오토네이션은 이제 30개 정도의 브랜드를 판매하면서 각 브랜드의 이제 DMS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금융 데이터, 그리고 차량 관련 이커머스 사이트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자체 CDP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자사 딜러망에서 고객 접점에서 말 그대로의 커스터머 360도 기반의 뷰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를 응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디지털 채널에서 적극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딜러십의 운영 최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 즉 CX 플랫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이제 확보하는 측면이 이런 데이터 플랫폼, 이런 CX 플랫폼의 이제 첫 번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옴니채널 그리고 이제 피지털 환경, 매장 내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고 차량 정비 그리고 운행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충전과 이제 주유까지 정보를 통합을 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디지털 채널에서는 보다 정교한 개인화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 접점에서는 체계적인 리드 관리를 지원하고 그리고 신차부터 AS 중고차까지 고객의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CX 플랫폼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CX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선도 OEM은 물론이고요.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제 CX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현 중이고요. 최근 국내에 있는 대형 딜러사에서도 자체 CX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 활동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보가 현 자동차 산업 내에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리테일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고요. 이제 이런 리테일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더 건강하고 더 연결된 네트워크로의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점의 유형과 역할을 재정리해서 지역별 시장의 특성과 그 안에서의 이제 전 시장별의 트래픽, 리드, 판매 성과를 고려한 네트워크의 재설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젠 규모가 아닌 이제 운영 역량 중심의 성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운영 구조의 재편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점이 지역 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길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접점과 접점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방식의 구조로 재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본연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 차량과 고객 이 두 개의 축에 대한 기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량과 고객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통합하는 그러한 서비스 체계 강화가 더 중요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로 대변이 되는 초개인화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강화뿐만이 아니라 고객 접점의 물리적인 확산으로 이제 역할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보증 상품을 리스크 커버를 하기 위한 역할이 아닌 고객을 락인하는 장치로 이제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인터랙션을 수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으로서의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운영의 개념에서 고객 유지와 이제 수익의 근간의 축으로 전환이 돼서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될 것이고 그 역할은 현재보다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객 경험 관리라는 개념은 채널과 채널 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심리스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이터 드리븐 오퍼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의 통합을 넘어서 고객 여정 전반을 연결하는 통합 실행 체계가 구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X 플랫폼입니다. 자, 이 플랫폼은 고객과 차량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를 축을 통해 가지고 통합 관리가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제 더 많은 정보를 활용을 우리가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고객 관리에 대한 실행 역량이 한층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EV 브랜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리테일 운영 방식 자체를 빠르게 재정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의 축은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고객 경험과 운영의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레거시 OEM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된 네트워크로 이제 구조가 재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너십 기반의 고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기반 CX 플랫폼이 그 근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제 결합될 때 우리의 리테일은 보다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